앞에 말씀하신 강도화 선생님이 집이 강에 내려갔다고 하셨는데요. 보통 함이 도하시라서 강을 이미 건너신 것 같죠. 굉장히 감동 있게 잘 들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감동 있게 잘 할 줄 모르고요. 그냥 분명히 좀 이상한 일이 하나 있다더라. 그게 소문이 좀 많이 났나 보더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듣는 거라는 걸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저는 5분 만에 할 수도 있는데 피랑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힌트, 동자와 피랑을 띄워서 생각해 주십시오. 모르겠습니까? 한국어서 피랑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사람들은 비난 같은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비탈, 비알 단비탈의 통영 사투입니다. 피랑 동쪽에 있는 비알, 비탈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서피랑도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동피랑은 통영의 동쪽에 있는 비탈 마을을 얘기합니다. 이게 통영에 보면 보통 해안도시가 부산, 마산, 통영이 이렇게 산 위로 이렇게 집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요리힐들처럼 그게 가장 비싸고 가장 전망이 좋은 곳이어야 되는데 왜 그때는 못 사는 사람들만 올라가서 살았을까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돗물도 없고 연탄 한 장 지어 나르기도 무지무지 힘들던 곳이었습니다. 가난한 구두 노동자들이 올라가서 살았습니다. 지게꾼들이. 그래서 지금도 번지를 떼어보면 직원이 다르고 건물이 다르고 건물이 무엇하고 땅은 더 주인이 따로 있고 이렇게 불부합지라고 하는데요. 전문용어로 그런 땅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여기를 통영시에서 이어입니다. 이어. 여기가 통영 강구안이고요. 여기가 김밥굴이고요. 어딘지 대충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동피랑인데요. 사실 그걸 보면 한 10분이면 다 올라가요. 그런데 뭔가를 먹을 거리나 쌀이나 연탄을 치고 올라가기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도 할머니들이 그쪽으로 물에 이렇게 소술 같은 걸 작은 걸 끌고 다니시는데 한 3번 이상은 쉬어야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를 통영시가 눈에 가시처럼 미워합니다. 솔직히. 예, 배 타고 부관 대작들이 오셔서 배 타고 섬에 갔다가 딱 들어오면 저거 시원하다 확 밀어보자. 저는 소위 행정에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을 만들 때 그렇게 그냥 깎아보자, 그냥 밀어보자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이 너무서 알았습니다. 굉장히 좀 분노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지방의제에서 의제가 뭐냐? 아젠다입니다. 아젠다. 뭔가를 지구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개발, 이라는 좀 복잡하고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데 아무튼 별로 안 중요하고요. 지방마다 통영 의제가 있습니다. 진주에도 힐프런 진주라고 있는데요. 활성화되지 못하고 공무원님께서 혼자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민간이 협치해서 의논해서 뭔가 하나를 지속 가능하게 개발해 나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이것처럼 약간 많은 설명이 필요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제로 긴급하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 답사를 가봤습니다. 통영 사람들도 통영에 동피랑 마을이 있나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세요. 답사를 가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로 이제 벽이 많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 소통과 단절의 벽,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건 이 문 뒤에는 방입니다. 방이 무슨 다른 방이 아니라 내 방이다. 여기 안에 들어오지 마라. 이런 방이고요. 여기는 초가 3칸이 아니라 초가 1칸짜리 집에 할머니와 알코올릭 아들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굉장히 어진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또 나시게 좋아해서 가서 주민대책이 만듭시다. 주민대책이가 뭐고?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실패. 그래서 여기가 변수입니다. 아직도 푸세식이 땅풀자 앉으면 좀 키 큰 사람은 무릎이 앞에 그 출문에 닿을 정도로 작은 변소고요. 당연히 바닥에는 부르기가 좀 있고 그런 옛날식. 실제로 지금도 이 화장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시장님 1년만 시간을 저희한테 주십시오. 개발하는 것도 그 다음에 허무는 거는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이틀이면 질 동네지만 일단은 저희가 전분들이 갈 곳이 일단 없고 다른 동네는 다리 밑이라도 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통영은 다리 밑에 못 갑니다. 왜? 바닷물이 찰랑찰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분들이 주거 대책이 좀 마련될 때까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이라도 행정적인 여유를 좀 가지고 1년만 좀 기다려달라 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무뚝뚝하게 1년 그냥 설계할 때도 1년 걸린다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질렀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행정하고 같이 일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합니다.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말기 때인가요? 지역혁신협의회라는 기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응모를 하면 3천만 원이란 예산이 주어진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감날이 이틀 남았습니다. 열심히 밤에 친한 얘기는 뭐 한 10장 똑같은 소리를 또 치고 이래서 이래 해보겠습니다. 덜컥 당선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4군데.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벽을 가지고 처음에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포크레인이 올라올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할머니들과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벽을 갖고 났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반대했습니다. 나무 집에 한칠하지 마라. 지저분하게 별빨리 낙서나 하려고 하나. 할머니 이걸 한번 같이 저를 한번 믿어주시고 우리를 한번 믿어주세요. 같이 한번 해보면 여기에 이사갈 때 있습니까? 어머니 없다. 할머니 이사갈 때 있나?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같이 계획 보는데 담벼락만 허락해 주면 된다. 아주 쉬운 말로 설득해야 됐습니다. 뭐 우아하게 뭐 지속 가능한 게 어떻고 도시 재생이 어떻고 뭐 이런 소리 하면 할머니들 딱 10초 만에 하품합니다. 할머니 그럼 별것만 내시면 된다고 예. 그래서 벽을 28개의 면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 골목 벽화전을 열게 됩니다. 전국에서 19개 팀이 왔었습니다. 이제 참 독특한 사항은 통영이 2학년 도시인데요. 박경민 선생님, 뭐 김춘수, 윤희상, 유치환, 유치진 셀 쳤잖아요. 그런데 그 통영에서 단 한 사람의 작가나 단 한 사람의 그림쟁이들이 강도설 죄송합니다 그림쟁이라고 해서 또 하나들이 단 한 명도 참여 안 해요. 굉장히 비하게 그리고 비웃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프게 좀 굉장히 서운했죠. 어쨌든 벽화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국 19개 팀들이 와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그중 하나도 있고 또 하나가 아닌 분들도 있고 그 다음 동피랑에 대한 그런 절박한 상황을 충분하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저녁에는 집에 가서 또 한잔하고 그 다음 가서 그림 그리고 그랬습니다. 좀 창피한 어떤 사안은 그래피티라는 장르가 있다는 걸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전화가 와서 선생님 그래피티래요? 그래서 그래피티가 뭐고 왜 저기 지하철이나 뉴욕에 뭐 지하철 그거 영어 써가지고 이렇게 한칠하는 거 이해하더라고요. 그게 불법이래요. 우리나라에서 미술 장르에서. 저는 그것도 좀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서 그거 다 온다 그랬어요. 인천에서 서울에서 한 9개 팀 정도가 왔었습니다. 근데 나 추려서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세 팀만 해라 그래가지고 세 팀이 있었는데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업큐 이런 거 쓰지 마. 그런 것만 안 쓰면 다 용서를 해라. 그 친구들이 그림 그리는데 여기 문고에 있는 그림 같은 거요. 그래피티 했으니까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 속도에 다른 아가들이 깨작깨작 칠한 것들 동안에 그 양반들 스프레이를 통가지고 아주 큰 한 10m 넘는 벽을 혼자서 다 무서운 속도가 보였고요. 그 그래피티 팀 중에서 대상이 나왔습니다. 그 할머니들 처음 볼 때는 끄죽한 해가지고 막 좀 상당 살벌하게 머리는 한 석 달 전에 가고 아까 보는 것 같은 친구들이 왔었는데 동네 할머니들 심부름, 그 다음에 또 할머니들과 대화, 할머니들 밥도 나중에 해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심사를 할 때 다시 한번 통영미협에 부탁을 했지만 50%는 시민심사를 했어요. 이 과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 도시재생에 대한 제 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삶의 생명에 대한 소중한 어떤 도시 전형적인 평화를 잘 이해하는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받아서 그 친구가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무사히 낼 수 있었다고 이게 2년이 되어서 그 친구가 지금부터 바꿔버렸습니다. 이런데 오지 마라 돈 안 된다 그랬는데 결국 강릉시의 마을만들기 센터라고요. 저희처럼 이렇게 주민지원사업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간사로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있다. 그림만 그리니까 못해서 몇 가지 그 동피랑이 좀 들썩들썩하게 좀 알려야 되겠다. 제가 도난되는 지역 주무사에서 기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동피랑이 뜨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십니다. 혹시 동피랑이 아직 못 와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전국에서 카페와 네이버를 더 갑자기 이걸 다 그려놓고 1년 만에 1년도 안 됐는데 이게 뭐
뭐 화학의 뭐 랭킹이 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저희들도 실제로 고생을 굉장히 한 달 동안 하면서도 이게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것을 변화를 준 사람들은 통영이 아니라 통영시가 아니라 네티즌들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저도 지금도 뭐 페이스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끄떡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동피랑을 띄워준 사람들은 전국에 있는 손가락들이었습니다. 손가락들과 보이지 않는 마음들. 그래서 통영이 동피랑이 지금은 어떤 관광권 제사에서는 아예 통영 동피랑 그 다음에 통영 케이블카 이를 상품으로 늘어지면서요. 도와준 사람들이 커뮤니티 디자인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도와준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았습니다. 이 동피랑 포스트인데 잘 만들었죠. 근데 또 이거 만들기 좋아하는 친구가 공짜로 저녁에 밥 한 그릇 사주고 돈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페인트를 꼭대기가 실어 나르고 가식사가 나르고 뭐 아주 여러 가지 웃음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 그림 그린 친구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욕을 많이 받은 것은 뭐 비닐도 필요하고요, 끓게도 필요하고요, 벽화 작업하는데 노가다 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많이 필요해요. 내가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뭘 이걸 하겠느냐고 하는 젊으신 작가분들이셨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을을 유지할 수가 있다면 막 고기를 쥐고 싹싹 때렸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아버지 아닙니다. 우리 신랑 너 아니죠. 통영시장입니다. 네. 이제 마침내 그분이 사실은 그분이 가가셨어요. 프랑스에서 뭐 초대해서 몇 번 하고 이런 분이었는데 굉장히 럭셔리한 화가 쪽에 속하신 분이어서 이런 달동네 그림 그린다는 것을 처음에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결국 어느 날 오셔서 이 도시를 끼고 이분도 그날 처음 본 그래피티 어플랑 반해가지고 근데 이 그림이 제일 인기가 없었어요. 오는 사람들마다 무슨 한치를 갖다가 수박하게 해놨다고 말이에요. 이 집 주인도 저를 좀 지어달라고 이 옆에 화장실이 하나 있으면 화장실 옆에도 그림이 하나 있어요. 아주 그건 아예 주인 아저씨가 확 지워 버렸더라고요. 아저씨 지금 안 돼. 우리가 예산과 이거 말고 운명과 말하는데 그거 필요 없고 귀신 나오게 그래서 정책을 갖고 냈습니다. 이 그림들이. 통영시 동피랑 재개발 계획이 통영시 동피랑 주거 환경 개선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켜보면서 지금 4년 차인데요. 아, 작가들의 이런 작품이 흘렁흘렁하게 보이고 펑이나 세련되지 못했던 그림들이 모여서 한 마을을 지켜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 19개 그림으로 시작을 해서 올해 4월달에 두 번째 벽화전을 했는데 지금 50마케팅 왔거든요. 막 잘랐습니다. 나중에는 다 잘랐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그 할머니가 아까 그 한 칸 집도 여기 물통입니다. 빗물 받아놓는 할머니가 다리 아파서 못 나가시니까 뭐 그리 줄까요? 하더니 묻는 거죠. 그러면 나는 문만 열면 보이고 동백꽃을 그려도 그러니까 아주 큰 동백꽃 할머니가 문만 열면 보이는 곳에 이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할머니가 지우지 마라 그래서 이번에 원래 동피랑 벽화는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2년마다 한 번씩 싹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서 보는 그림은 나중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그 꼭대기가 가장 전망이 좋아서요. 올라오시면 뭐 올라올 때 힘든 거를 한꺼번에 보상을 해줍니다. 왜 통영을 보고 나풀리, 동양의 나풀리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알리바이가 형성이 됩니다. 그 안에 서면. 방관에 쫙 동서남북이 다 내려다 보이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 있거든요. 세 번째는 이 그림들이 어떠한 지렛대보다도 어떠한 받침대보다도 힘차게 주민들의 삶의 끈을 이어서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 그림들이 있는 한 통영시가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게 대성관 피라미인데요. 잠시 세겠습니다. 이 피라미가 지름이래요. 뭐지 크노? 이 친구가 간동대학교 다니는 친구, 대성관 듣는 친구였는데 지가 3일 동안 그림을 안 그리고 계속 비리 다니더라고요. 네 시간도 없고 숙소는 계속 숙소 교육 나가는데 빨리 안 그릴 거다. 이게 생명, 땅, 그 다음에 또 사람, 삶, 그 다음에 좀 삶을 기름지게 하는 것, 화두를 쫙 내밀라고, 딴에는. 그러다가 이제 이걸 시작으로 해서 가장 남들이 안 그리는 벽, 가장 들어온 벽, 오줌 얼룩이 가장 많은 곳에다가 피라미드를 10마리 정도 숨겨놨어요. 이건 제일 크고요. 꺾여나는 숟가락만 하나도 있거든요. 나중에는 올라오는 닭살이들하고
피라미 찾아보기 10개 다 찾는 친구에게는 뽀뽀를 해드린다. 그러면 기절 오셨다 도망가는 게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그런 그림이고, 난 제일 속쓰리했던 그림. 아크릴이에요. 이 재료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제가 3천만 원 가지고 한 달 동안 거의 막 쥐어짜고 있는데, 아주 서울 S여대에서 오신 분인데, 모습도 아주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주 늦게 오셨는데, 이런 비슷한 걸 3개 그렸어요. 그러다가 너무 고단하고 기세가 병원에 실려가서 응급실에 갔죠. 그래서 제가 건강이 안 좋은가 봐. 그리고 또 음료수랑 주스 들어갔더니, 저는 이런 주스는 안 마셔요. 그래서 불구하고 지금도 유명한 갖고 전화가 오는데요. 그래, 이 친구가 가장 힘들게 모셨던 화가. 그래서 작년에는 굉장히 총망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대개발에서 그 그림 단순하게 보이는 그림 몇 개가 사실은 거기 안에 이제 숨어있던 노고나 애씀,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쫓아다니면서 동사무소를 설득하고 시장님을 설득하고 시를 설득해서 얻어내게 된 모든 얘기를 총망라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분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올여름에는 하루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동피랑이 5cm 정도 가라앉았는데요. 본인들이 그냥 또 길이로 가난다, 페인트 값한테도 이러면 언제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설치 미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 없는데 마음이 쫓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많이 오고 특히 카메라를 드는 요즘 네티즌들이 생각보다 예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데도 찍고 할머니들 그 골목에서 보통 우통을 벗어놓고 전내놓고 이렇게 앉아 계시던 다른 골목인데 거기를 방문객들이 점령을 해버리니까 생활의 불편이 그림은 아름답지만 그림 속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 벽에서 사람이 끌어 나오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할머니를 되쫓고 카메라로. 그래서 할머니들이 너무 불편해서 저한테 이사 가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7집 이사를 갔습니다. 최종적으로 도무지 시끄러워 살 수가 없다. 또 그림 같아서 펄짝 뛰면서 사진 찍는 그런 연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이 쿵쿵쿵쿵 하게 되는데 도무지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고 남은 그 집들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비가 오는 집은 좀 고치고 여기에 이제 조금 벽돌 보완을 하고 없던 싱크대도 조금 넣고 그래서 그걸 화가들이나 작가들에게 분양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분양하는데도 굉장히 저희하고 힘들어 마찰이 좀 많았는데요. 결국은 이재학생이라고 수상화가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도서가 강석경 씨, 그 다음에 연극하는 친구 이렇게 4명 정도가 좀 들어와서 동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상화 그리는 가난한 한가분이 제발 본가 숙성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좀 동편에서 복고자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직권으로 게스트하우스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열심히 잘 그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림 그리는 가면 유리상 초상화가 제일 꼭대기점에 가면 아주 사진처럼 정교하게 그린 초상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정말로 작업을 하고 싶은 작업 공간이 없는 사람들한테 드리자. 지는 토익의 명성을 위해서 잘 안 오더라도 365를 비워놓고 일만 작업하더라도 좀 이런 데나 있는 사람한테 주자. 이런 마찰이 계속되는 거죠. 마찰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동피랑 부탄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4년 동안 해온 일 중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인데요. 동피랑 부탄장에는 할머니가 장사를 하시거든요. 이거 동네 할머니입니다. 그 귀찮은 방문객들을 이렇게 팔이 갔다고 하셨거든요. 어떨 때는. 그런데 그분들을 용돈을 보태주는 아주 좋은 조기로 전환을 하자라고 해서 동피랑 부탄장 하나 리모델링한 집을 구해서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유자차, 할머니가 삶아준 고구마 배때기 죽, 할머니가 만드는 식혜 있고요. 다른 할머니들이 알바됩니다. 75세 알바 2명이 토요일 일요일 바쁩니다. 시간당 4,000원 이상을 준다고 합니다. 괜찮죠? 또 하나는 이제 이 그림의 저작권들이 저희가 하는 데 있다 보니까 이쁜 선수들이나 다른 기념품들을 좀 만들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예산이 계속 아껴요. 그래서 어제도 시장님한테 가서 부탁을 하다가 또 잘려서 이랬습니다. 네이버에 가서 폰이라도 얻었으면 내가 반드시 할 거야. 아직도 동피랑 마을은 여전히 약간의 갈등과 대개발의 손톱이 완전히 들어간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를 찾아주고 거기를 지지해주는
많은 선한 마음들이 모여있는 한 등피라는 계속될 것이고요. 저희도 주민들과 아주 깊은 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꿈이 오시면 등피랑에 꼭 한번 들려주세요. 같이 있습니다.